네, 자 김선영 대표와 함께 월요일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시간인데 일단 지난 금요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 리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CS 윈드, 풍력 관련주 소개해 주시면서 일단 테마성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2%가 넘게 상승세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네, 이렇게 또 빨리 반응이 나와버리게 되면 네. 또 제가 다음 주 또 이번 주에 또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 당황하셨군요. 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라가지고 네.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이제 금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최고가 15.51% 급등 VI 터지면서 나왔고요. 네. 일단 저희가 3% 일주일 3% 목표인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보여 계시다가 제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3%가 달성이 되면은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시면 제가 또 의견을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한데 저 KM도 오늘 보니까 또 올랐더라고요. 네. KM도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조금 수익권이길래 제가 그래도 잘 되겠다 싶었는데 마스크 오늘 관련주니까 또 올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오늘 오다 보니까 4.31%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3% 수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완성하셨을 거예요. 일단 CS 윈드랑 KM 두 종목 다 혹시 지금 3% 수익이 유지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추가 의견 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전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CS 윈드 그리고 KM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코너니까 좀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가지고 오신 이 이슈가 바이오 트로이카 시대라고 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드셨어요. 어떤 종목들일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자, 사실 이제 몇 달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우선 이번 상승장을 이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업종이 아무래도 IT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이제 뭐 소부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랠리를 이끌어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크게 인정을 받고 재평가를 받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해외 쪽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었고 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거의 전수 분석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주말에도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아직 이 용어가 없더라고요. 뭐 바이오 트로이카 시대라는 용어가 없어가지고. 네, 없더라고요. 네. 트로이카는 많았잖아요. 많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 트로이카가 콕 집어서 이제 멘트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단 제가 먼저 생각하는 바이오 트로이카 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셀트리온 그리고 이번 주에 상장할 SK 바이오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은 그룹도 다 포함입니까? 셀트리온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룹이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합병되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하면 않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서정진 회장의 단독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합병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자, 이 세 기업을 고르신 이유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일단 그 설명 전에 아무래도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예전에 어땠는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역대 가장 이제 큰 위기가 있었던 상황 이후에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연 2004년도 시작 상승장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각각 이 시기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03년도 저점 이후에 약 4년 동안 코스피 차트가 이제 급등한 차트인데요. 저점인 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최고가까지 2000포인트가 넘게 4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분명히 대장주 역할을 하던 업종과 종목이 있겠죠. 당시 대장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대장주는 현재 한국조선해양, 당시 이제 현대중공업인데요. 보시는 대로 약 19,000원대에서 50만 원까지 25배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부터 상승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900포인트, 약 2200포인트까지 2.5배 정도 지수가 올랐는데 예. 이때 당시에 대장주 역할하던 종목과 업종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4월 22일 날 고점을 만들었고요. 참 알고 계신 대로 2011년도 11월 달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큰 상승을 차트 뒤에 보시 쭉쭉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점 기준으로 약 6배 정도가 2년 만에 올랐습니다. 여긴 당연히 이제 새 주인을 찾는다는 기대감까지 포함되어 온 건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번 이제 시장의 이런 위기 가운데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시장이 반등한 첫 해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이
결국은 그 반등장 이후에 랠리장의 대장이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3월 급락장 때 가장 많이 튀어오른 종목이 아무래도 추후에도 또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자, 네. 그래서 제가 일단 3월 달 이후에 제일 많이 튄 종목을 네. 전체 업종군에서 다 살펴봤는데 단연 두 개가 보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제일 많이 튄 종목 역시나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지난 3월 19일 날 13만 8,500원 이후에 네. 지난주에 33만 1,000원까지 대략적으로 138.99%라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별 차이 나지 않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19일 정도의 저점을 만들어주고 네. 지지난주까지 86만 3,000원 최고 145.17%라는 상승률이 났는데요. 네. 우선주 등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본 두 기업이 사실상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7일에 이번 달에 이제 상장하는 이번 주죠. 이번 주 상장하는 SK 바이오팜까지 제가 포함을 시켜서 바이오 트로이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월 급락장 대비 현재 한 140% 정도 올랐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만큼은 안 올랐나요? 네이버 카카오도 네. 충분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네. 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제일 수급이 많이 몰리는 쪽 그리고 이제 하나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의외로 개인들이 별로 매수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요? 아니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경우는 바이오 그래서 종목들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개인들의 어떤 그 매수가 좀 적은 종목들 그리고 의외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의외로 개인들이 안 붙고 이 주가를 거의 기관들이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근데 개인들보다는 네. 기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엮어가는 최근에 포지션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엮어가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많이 매도하고 있는 투신 이런 애들 제외하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안정성 있는 수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큰 꿈과 뭔가 관심을 크게 가진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바이오 네. 제약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바이오 제약 쪽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나마 좀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덜 들어왔고 그런 반면에 또 기관들의 매수 물량은 꾸준히 들어와서 좀 안정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오신 거고요. SK 바이오팜이 이번 주 상장을 하는데 또 새로 들어갔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SK 네.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크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과거에 대형주가 사실 신규 상장을 했을 때 항상 이제 랠리를 이끌었고 주가도 랠리를 이끌었었던 어떤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코스피 200 포함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총 50위권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형주 신규 상장 시의 랠리 첫 번째 어떤 말씀드렸던 거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MSCI 한국지수 편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기관은 SK 바이오팜에 그쵸. 억지로 강제로 이제 포트에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들이 상장을 신규로 하게 되면은 계속 지수가 주가가 이제 랠리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보유하실 분들 모두 포함해 가지고 조금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업종이 될 것 같다,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 바이오팜은 상장 이후에 저희가 좀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이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일단은 오늘 세 종목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을 꼭 포함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미 상장되어 있는 두 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기업이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좀 괜찮은 자리에 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 제가 중장기 포트로 한 종목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출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 SK 바이오팜이 신규로 상장하겠죠.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세 종목을 봐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이미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팜까지 포함해서 상장 후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네. 중장기 포트로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 의견을 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골라주시는 건 아니군요. 네, SK 바이오팜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기술적으로 좀 떠 있는 그쵸, 자리여서 많이 올랐죠. 네, 뭐 네. 정말 간단하게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떠 있어서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좀 더 밀려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위해서 조금 이제 한
지켜보고 월요일쯤에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지 지켜보고 목요일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 주에 종목을 또 하나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